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의 메카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의 산증인 수많은 선배들이 거쳐간 노량진의 중심, 여기는 PMG 박문각입니다. 여러 직렬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노후 보장이 가장 잘 되는, 가장 혜택이 많은 우리 법원, 검찰, 교정직, 우리 체험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집사람하고 원조 맛집으로 국수집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20년 전부터 가끔 다녔던 곳인데요. 역시나 맛의 변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양평 쪽에 있는 집이라서 여기서 한 50km 정도 됩니다. 근데 너무 그 국수의 맛이 그리워서 50km를 저희들이 감수하고 운전대를 잡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앞불싸 이게 주말이고 날씨가 상쾌하다 보니까 차가 오지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꾹 참고 한강으로 돌진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드디어 1시간 반 정도 걸쳐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앞불싸 원조 맛집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줄이 굉장히 많이 섰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50km 넘는 길을 왔기 때문에 먹고 가자. 그 맛의 그리움 때문에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 범법에 대한, 새치기에 대한 열망이 올라왔습니다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참고 견뎌서 드디어 저희들이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늘 시켰던 대로 우리 집사람은 칼국수를 시켰고요. 저는 부추수제비, 그다음에 녹두빈대떡을 딱 시켰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기다림 끝에 드디어 부추수제비에 대한 첫 술을 제가 떴습니다. 딱 첫 숟가락 들어가는 순간 열반의 경지가, 해탈의 경지가, 샬롬의 평화가 가득한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 맛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부터 찬송가를 부르면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역시 원조 맛집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자, 우리 PMG 박문각이 바로 이 공무원 시장의 원조 맛집입니다. 그다음에 법원검찰의 원조 맛집은 우리 체험팀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체험팀을 놔두고 이 원조 맛집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감히 우리 체험팀을 놔두고 누가 1등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합격생들을 배출한 우리 통계로 보여주는 진정한 1등팀, 진정한 원조 맛집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25일 수요일 날 이 법원 공무원에 대해서, 검찰 공무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원조 맛집의 비책이었던 레시피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보셨죠? 시청하셨죠? 아직 그 비책인 레시피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원 공무원의 꿈이, 검찰 공무원의 꿈이 그 절반은 이루어진 걸 겁니다. 자, 오늘은 그 2탄으로 우리 원조 맛집에 26년간 맛의 변함이 전혀 없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저희 원조 맛집의 셰프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주방장님들을 소개할까 해서 이 2탄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께서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다 해서 오셨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앞에 우리 가족의 힘을 보여준다는 시각에서 다 나오셔서 한번 인사를 할까요? 한번 좀 나오셔서 자, 우리 선생님들, 네네. 자, 이렇게 좀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시고요. 네네. 자, 선생님들 잘 찍어주세요. 잘. 자, 선생님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본인 과목의 본인만의 비책인 레시피를 또 본인만의 이 전략을 공개를 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충청에서, 강원에서, 그다음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또 경기 서울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이 설명회를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었던 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25일 저희들이 공개했던 저희들만의 프로그램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들이 6월 25일 시험이 끝나고 2023년을 향해서 우선 법원직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날 개강을 합니다. 입문반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8, 9, 10월에 심화반과 기본반을 나누어서 분리 운영을 합니다. 기본반은 초시생분들, 그다음에 N수생 중에서 기본이 약간 부족하다 싶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반이고요. 그다음에 심화반은 N수생분들을 상대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드리면서 뭐가 부족한가 통렬히 분석해드리는 그런 반입니다. 그다음에 그 8, 9, 10월 반이 끝나면 11, 12, 그다음에 내년 1월까지 기출심화반이 진행이 됩니다.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 이론을 100% 완성시키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은 이제 파이널로 들어갑니다. 파이널 1단계 이론 요약 정리 2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파이널 2단계는 예상 문제 풀이 2단계 과정 8주 동안 2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최종 1일 특강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내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과정별로 이 선생님들께서 우리 주방장님께서 각 과목별 전략을 세워 드릴 거고, 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뭐 이런 말씀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법원직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법원직에 먼저 국어, 그다음에 한국사,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헌법, 그다음에 민법, 민소법, 그다음에 등기법, 그다음에 상법, 그다음에 형법, 그다음에 형소법,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국어의 신동수 주방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년 동안 법원직 국어를 계속 강의해온 법원직 국어의 내공 신의 한수 신동수입니다. 오랫동안 강의했다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공을 쌓았을 때의 장점이라면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학습량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제공해 주느냐 문제 하나하고 적중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국어 과목이 가지고 있는 그 모호성 때문에 다른 과목도 뭐 유사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국어 과목은 이 작품이 어떤 것이 나오고 안 나오고 부분들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학습량을 어느 만큼 할 것인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법원이 8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국어 과목만 또 무조건 또 공부 많이 하라고 또 강요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학습량에 대한 조절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공부해온 과정이 있었고, 다만 이제 뭐 공시 시험을 하기 전까지의 잠시 몇 년 동안 그 정도의 이제 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긴 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체험반에 처음 법원직 학생들이 들어왔을 적에 처음 시작한다 하시면 체험 모의 테스트를 처음에 실시해 보는데, 국어과목 같은 경우는 대략 점수가 56점에서 그 다음 76점까지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시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56점에서 76점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은 일단 토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점이 이제 국어 영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체험 국어의 목표는 거기서 이제 84점에서 96점까지가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국어를 100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실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국어 100점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4점에서 96점까지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80점에서 83점, 84점 그 정도의 컷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합격생들의 국어 평균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85점 내외입니다. 국어 합격생의 국어 평균 점수가 85점 내외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점수는
최하 84점까지는 획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96점까지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56점을 84점으로 그리고 76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96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공부할 것인가 늘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 이제 다른 학원에서 저희 학원으로 이제 온 학생한테 들은 얘기긴 한데요. 처음부터 막 수능책을 던지면서 국어 이거 계속 보라고 막 몇 권 이렇게 권유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공부를 많이 해두면 당연히 좋죠. 더구나 법원직은 가장 공시 중에서도 수능과 가까이 닮아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을 때에 생소한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8과목이나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어 과목을 어느 정도 선에서 공부할 것인가 이것을 적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멘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계별로 어느 정도씩 이제 조금씩 제가 눈치를 봐가면서 수험생들의 여건들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이 점 이렇게 던져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처음에 이론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심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마 특강이 있습니다. 테마 특강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서 문법과 어휘, 그다음에 문학 그리고 비문학이 있습니다. 문법과 어휘 파트에서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한 5강 정도가 있습니다. DSE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이제 문학 부분에서 요 정도까지 기본 수업에 요 정도까지는 더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을 조금 넓혀서 그래서 선별한 그런 작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한 10강에서 15강 사이로 문학 테마 특강이 있습니다. 그다음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독해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 키우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비문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과정이 대략 15에서 20강 정도 선에서 연습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 특강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팀의 시스템에 맞추어서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문제풀이 과정 속에서 국어는 처음부터 당차게 그렇게 문제, 문법과 그다음 어휘 파트 부분들을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함께 요약 정리해서 정리하고 그다음 더불어 문제, 기본 문제, 그다음 심화 문제 함께 계속 마무리 과정 속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사실은 제가 제공해주는 요 내용, 학습 내용과 자료 그 외의 것을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84에서 96점까지 맞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소화를 한다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많은 선생님들과의 그런 팀워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자 이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과목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국어 영어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지금은 조금 줄이고 다른 과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을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간의 그런 팀워크 같은 것들이 잘 짜여져 있는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어쨌든 사실 뭐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 환경이라는 게 필요하겠고, 그다음 잘 짜여진 그런 커리큘럼하고, 그다음 이제 이 멘토 선생님들이 끌고 가는 어느 선까지 학습 양을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의 문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장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 학습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문각에 와서 이제 오늘 처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 환경도 많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환경까지 이제 보태졌으니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그리고 커리 이것 체계화된 것에다가 그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뭐 워낙 기본적으로 이제 멘토로서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해워 주실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 또한 뭐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의 길로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어는 저만 믿고 와도 저는 사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만큼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의 정우교 선생입니다. 우선 만나서 반갑고요. 한국사가 저희 법원직에서는 어떤 비중이나 어떤 역할, 어떤 포지션이냐면 한국사는 일단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량인데 저희 법원직이 공교롭게도 제일 과목수가 많은 8과목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누가 어떻게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도 높게 완성을 하느냐가 기본적으로 법원직 전체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 그 팀에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에 방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기본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고 기출 심화반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하셨던 기본적으로의 한국사의 접근법을 기본반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심화반이나 기출심화반에도 동일하겠지만 선사시대 처음서부터 현대사 끝나는 통일정책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새로운 접근 방법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계속 보여드려 왔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가장 좋았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틀이 완성된 다음에 심화반에 가셔서 기본반에서 그 틀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을 좀 얹어서 포장을 해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무언가를 몇 달 동안 한다는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공무원 시험은 1년 동안을 준비해서 마라톤처럼 누가 끊임없이 끝까지 스피드를 한결같이 내느냐가 굉장히 합격에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부담감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한국사의 경우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국어와 영어는 기본적으로 초중고를 다니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기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사는 국어와 영어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집니다. 어떤 차이가 지느냐면 첫 번째,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하게 배웠던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될 공무원의 한국사는 내용상의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고등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한국사는 시험 문제 자체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쉬워서 선택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공무원 수준이랑 굉장히 맞지 않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생각하셨던 한국사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우선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한국사의 공부 방법에서 제일 많이 잘못된 것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실 때 해오셨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범위도 작고 내가 눈으로 익혀놨던 몇 개의 단어들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공무원 한국사는 범위 자체가 넓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체가 그 나왔던 단어 용어들을 문장으로 풀어서 변환을 시키는 패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실 때 해오시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 하십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제가 맨 나중에 저희 팀에서 하는 마무리 수업 시간에 대한민국의 한국사의 어떤 시험 문제건 시험 문제의 스타일이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구별과 시기구별이라는 딱 2종류밖에 없는데 그걸 제이 메소드라는 방법을 가지고요. 발문을 해석하는 방법과 제시문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6개를 말씀드릴 겁니다. 1단계는 뭐래라, 2단계를 뭐래라,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 다음에 선택지문 1, 2, 3, 4에서도 어떻게 찾아라는 매뉴얼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가게 되면 마무리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전문가가 되십니다. 보통은 88점이나 92점 정도를 맞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국사를 그만큼만 맞으시고 나머지 시간에 좀 더 미진한 과목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과목들, 그런 시간에 투자하셔서 특정 과목을 잘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합격을 넘을 수 있는 한국사가 조금 남아도 좋고 모자라면 다른 게 조금 남아도 좋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따져봐 가지고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최대한 돕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날마다 꿈꾼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합격을 꿈꾸셨으면 좋겠고 저희
한국사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감동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매일 합격을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사를 가지고 그 길에 같이 공감동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 셰프를 맡고 있는 이아람입니다. 일단 법원직에서 영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시험을 칠 때도 시간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미는 모토는 고효율 착즙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영어를 못하니 어디서 영어 실력을 좀 쌓고 와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죠. 지금 당신이 배탈이 났는데 보약을 먹겠느냐. 그렇죠. 다른 데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 영어가 늘어요. 그렇지만 법원직에 딱 맞는 스타일의 문제를 풀려면 그에 특화된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 법과목 5개, 예, 그리고 나머지 2과목에 이제 치여 있는. 그렇지만 외국어니까 내가 자신은 또 없어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가서 풀어보면 사실 25개의 지문을 25개의 문항을 30분 만에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줄여서 나올 것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아낌없이 지원을 다 할 거고 그거에 특화돼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법원직 영어에서 이아람 영어를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중독성이 좀 말한맛 정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진행할 텐데 일단 나올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일행직에서 하는 것들이라고 우리 법원직에서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자, 일행직 영어는 생활영어, 이디엄, 어휘 그리고 문법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법원직은 다 없고 독해랑 어휘는 딱 문법은 40개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독해가 길고 문항수가 21문항, 23문항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스키밍입니다. 스키밍은 짧은 시간 내에 지문을 훑어보면서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인데요. 그것만 하셔도 전체 문항 25문항 중에서 20문항은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제를 훑는 스킬, 그거를 제가 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고, 영어는 또 자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왜냐면 개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채움팀의 장점은 개별적으로 수준에 맞는 자습서를 선정해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숙제 검사를 받아요. 때로는 수줍고 때로는 뭐예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있어야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좀 있고요. 그리고 단어 시험이 필요하신 반에 있어서는 보통은 초시분들이 더 단어 시험 많이 보시는데 단어 시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꾸준히 단어 외워가실 수 있도록 넛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넛지가 뭐죠, 여러분? 쿡쿡 찔러주는 거예요, 공부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넛지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원 채움팀이 가장 밀고 있는 것은 마무리 과정 때 영어 수업이 새벽에 간다는 건데, 자, 마무리 과정 때 영어는 정말 쭈글쭈글해요, 입지가. 내가 지금 이거 해봤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점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앞에 외울 법들이 산재해 있는데 영어 하라고 제가 푸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새벽으로 빼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롯이 법 과목과 다른 암기 과목에 치중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데요. 새벽에 이제 월수금 7시 20분부터 8시 20분에 그냥 눈만 뜨고 오시면 앉아서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를 보십니다. 보고 제가 해설해 드리고 이거를 4개월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면 초반에 영어 공부 많이 해두시고 나는 이제 안정적으로 80 후반을 찍어. 그리고 이제 법 과목을 하면 시험장에 갔을 때 감이 떨어져서 꽈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과정 때 계속 그냥 앉아만 있으셔도 내가 푸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내 머리가 한 게 아니라 손끝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적을 꾸준히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마무리 때 아침 영어 특강으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른 아침 건져가는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건 뭐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제일 여러분들께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어에 있어서는 제가 밀어붙이는 슬로건은 English never betrays you예요. 영어는 절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신하신 거죠. 등 돌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실패하진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공직자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홍입니다. 강의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좀 쑥스럽네요. 저는 수업 들어올 때마다 집에서 넥타이를 메고 학원으로 출발할 때마다 거울을 봐요. 거울하고 눈싸움을 합니다. 너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나가는데, 우리 학생들 청춘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진짜 간절하게 공부하는데 너 준비돼 있냐? 너 지금 마음 자세 돼 있냐? 저 자신하고 눈싸움을 하고 나옵니다. 저는 제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 알바로 나온 거 아니거든요. 다른 일 하다가 잠시 생활비 벌려고 학원 나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그게 바로 저의 역할이고 저의 직업윤리고요. 같이 공부하게 되면 그때 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 세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법원직 헌법의 특성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직 헌법은요, 전형적인 법학은 아니에요. 이게 객관식 헌법이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헌법학이라는 게 다른 법학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헌법학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의 다수가 판례인데, 판례가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헌법 11조에 평등권하고 평등원칙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어떤 민법 조문이 있으면 이게 평등원칙에 합치되냐 위반되냐. 여기에 형법 조문이 있으면 평등원칙에 합치되냐 안 되냐. 여기 형소법 조문이 있으면, 민소법 조문이 있으면, 세법 조문이 있으면, 무슨 행정법 조문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법 조문들이 나와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요. 느닷없이 무슨 의료법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잡다한 것들이 결국은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이게 판례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잡다합니다. 굉장히 잡다해서 판례량이 많고, 이 판례가 평등권이라는 단원 하나에 있지만 바로 옆에 판례하고 연관성이 거의 없는 판례들이에요. 따로 논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헌법을. 저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을 어떻게 합격시킬 건가, 이 친구들 진짜 간절한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이 수업 시간을 극기 시간으로 만들지 말자. 수업 시간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못 알아듣는데 앉아있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민법이야 뭐 시험 과목이라 치지만 의료법이라든지 세법 배운 적 없으면 그럼 그걸 갖다가 재밌게 이야기해 주자. 굉장히 말을 쉽게 바꿔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게 헌법 조문의 평등원칙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도 이게 딱 봤을 때 위헌각 아니냐? 이런 비속어도 써가면서 어떻게 재미있게 수업 듣고 나면 저절로 이해되고 암기되는 수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차 이런 것은요, 같이 공부하면 더 실감하게 되실 거고요. 일단 저희 팀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쑥스러운데 이 말 할게요. 법원직원법 저만 믿으세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매 강의 하나하나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듯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선의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사소송법을 가리키고 있는 이영민입니다. 안 닮았죠? 예, 사진은 찍는데 5분 걸렸는데 보정하는데 1시간 걸린 거거든요. 네, 많이 안 닮았긴 했는데, 그리고 네, 부끄러워가지고 일단 민사소송법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민사소송법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용어가 생소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각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중보소송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용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첫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입문반이죠. 용어 정리하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영어 정리하시면서 민사소송법 전체 1심에서부터 조금 욕심내서 상고심까지 상고심 절차까지 전체적인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사소송법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민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전체적인 용어 정리 및 전체적인 개관을 잡지만은 8, 9, 10월 달에는 민법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민법 시간에 민법 투자를 80%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소는 딱 20%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소를 아예 하지 말라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8, 9, 10월 달에 민법에 대한 틀이 잡혀야지만이 11, 12, 1월 달에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민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 그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마 이준영 교수님도 아마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민법에 투자를 많이 하라. 민사소송법은 나중에도 된다. 그 말은 10월 달까지는 통용이 되지만 11월 달부터는 민사소송법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월, 3월 두 달 동안에는 이때까지 정리했던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 판례고요. 민사소송법 판례가 뭐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냥 딱딱 끊어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문구만 딱딱 찾아내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고 마지막 순환에서는요. 객관식 파트에서는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문제에 접근하는 거에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 쉽게 와닿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객관식 문제, 다시 말해서 기출 문제를 적어도 100번 이상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한 마무리 1순환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민사소송법에서 16에서 18문제는 무조건 기출 지문의 응용입니다. 그리고 최신 5년간 판례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거든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그냥 틀려주면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무조건 제목표는 22개입니다. 더 이상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22개만 맞으면 88점이거든요. 그러면 민사소송법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만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해주시는 것만 해드리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법은 쉽습니다. 방금 어렵다고 했다가 쉽다라고 얘기한 게 모순되는 게 아니냐? 모순되는 것은 맞는데요. 민사소송법은 처음에 다가갈 때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 두 순환 정도 돌고 나면 민사소송법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한테 소청 법안을 송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법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피고한테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별로 원고 순서 판결 가면 됩니다. 조문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면 안에 답변서 있는 제출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백하는 취지가 있으면 무별로 원고 순서 판결로 가면 되는 거고 또 다투는 취지가 있으면 변론해서 그냥 다투면 됩니다. 전부 다 조문에 다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하라 그러면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거든요.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 혜택 효과 주고 맞죠?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확정돼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간단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민법의 양에 비해서 민사소송법 양은 작은 편입니다. 처음에는 민법이 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민사소송법이 어렵고 근데 나중에 되면 민사소송법이 쉬워지고 민법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8, 9, 10월 달에는 무조건 민법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맥락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 다 실제 수업 시간 때 전체적인 흐름은 다 말씀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저도
학원을 다니면서 앞에 계신 이준호 원장님하고 나중에 했을 이상수 교수님하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김경태 교수님이라는 세 분이 있거든요. 이 세 분만 믿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똑같은 감히 저 따위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도 여러분한테 이 사람을 믿고 가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부동산 등기법을 함께 하게 될 이제 김기찬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일단은 어렵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재시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초시생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무 생각 없지는 않겠죠? 우리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보고 오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민사소송법에서 이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등기법도 절차법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특히 이제 절차법의 특징은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실제법이랑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자, 돈을 주고 이제 과자를 한 봉지를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자를 2봉지를 사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나를 줄 때 대가를 받고 주진 않겠죠. 공짜로 줄 때 우리는 증여라는 법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법은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절차법이라는 민사소송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은 실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법원직에 들어가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실무를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험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실무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절차법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우리 절차법은 시간적 순서에 맞춰서 실무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순서에 맞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절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쭉 완료까지 절차를 한번 이해를 하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차법의 특성에 맞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첫 강의 시에 전체적인 절차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절차를 이해한 다음에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례를 구성을 할 때에는 너무나 확장되고 과장되게 우리가 사례를 접근할 필요가 없이 딱 수험에 맞춰서 기출되는 지문과 예상되는 지문들을 위주로 사례를 꾸려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정확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서 판서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없는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진 않겠죠.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판서로 입체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도가 상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반대 효과로서 암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우게 되면 며칠 지나면 까먹고요. 며칠 지나면 까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가기 때문에 한두 번 반복만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쭉 기억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입체감 있게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학습이고요. 자, 시험은요, 학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학습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들어오는 인풋의 과정이라면 시험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어서 아웃풋해서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학습만 해서는 안 되고요. 꺼내어 가지고 그 검증하는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증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봐서 면접을 통해서 물어보는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서면으로 실제에서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나중에 면접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필기 시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다 이긴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방은 누굴까요? 출제위원일까요? 출제위원이 몇 살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에 있어서 상대방은 기출문제와 앞으로 출제될 예상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최신 판례, 최신 선례 예규들을 정리를 해서 예상문제를 우리가 찝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지피, 남을 아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강사진들이 준비를 해서 기출문제를 모두 다 분석할 거고요. 예상문제도 모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출 낸 내용을 설명드릴 때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 교재 안에 법원직과 관련된 기출 지문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로서도 여러분들에게 친근감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또는 모의고사나 우리 최종 파이널 특강 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지피를 해결했으면 이제는 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본인 스스로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체험팀, 2주년 체험팀에서는 매월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을 알아가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과목에서 잘하고 있는지, 어느 과목에서 못하고 있는지, 또는 한 과목이라도 어느 파트에서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를 캐치하면서 그 다음에 의문점이 생길 때는 담당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기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지피인 기출 문제와 본인 스스로를 알게 된다면 100점 100승, 100번의 시험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등기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저와 함께 있다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단순히 어렵다, 단순히 암기해야 된다, 이런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합격의 견인처가 되고 또 합격의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등기법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학원과 멋진 장소 QMG 방문각 2주년 체험팀에서 멋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잘생긴 순서로 하면 끝에서 1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려고 그랬는데 왜? 그래야 안 보이니까. 보면은 눈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혹시 그 안구 좋아 여러분들의 조금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이용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 방문각 체험팀 원조 맛집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목 자체가 원조 맛집의 셰프가 아니고요, 서빙을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서빙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기를 제대로 안 시키면 그냥 가요. 그죠? 또 기분 좋게 앉아서 식사를 시키고 그럼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나갈 때 이 집 정말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 서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빙으로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이 떨리죠. 지금까지 살면서 전국 방송되는 생방송에는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떨려요. 앞에 우리 원장님을 제가 뵌 지가 한 20년 넘었고 앞에 제자 두 분이 또 훌륭하게 강사로 여기 우리 학원에서 교수님으로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는 상법 외에는 아는 게 없다. 상법 외에는 아는 게 없다 그럽니다. 제가 IQ가 89예요. 이 IQ는 나이 체감 비례
그러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갈수록 IQ는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은 전부 IQ가 최고치에 올라 있지만 저는 원숭이 조금 좋은, 원숭이보다 조금 좋은 그런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내미가 얘기했듯이 상법만큼은 여러분에게 정말 맛있게 제공을 하고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전원합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말이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이래요. 제가 참 이 습관인 것 같습니다. 등기직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이 좀 썰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이준현 원장님처럼 썰렁 개그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만큼은, 강의실의 분위기만큼은 어느 영광로보다도 더 달궈지는 그런 강의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법이란 과목이 우리 등기직 1차 과목에 저는 최고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과목이라고.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거의 편차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놈의 상법은 조금만 더 하면 점수가 높고 조금만 못하면 점수가 낮아지는 편차가 굉장히 큰 과목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한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도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민법하고 민소법을 하고 그리고 상법을 듣기 때문에 제가 참 편합니다. 민법하고 민소법을 가지고 상법을 들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시험을 보러 가는 데 있어서는 5회독 정도의 기본 공부를 하여야만이 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 보고 객관식 문제 풀어보고 기출지문 OX 보고 가서 시험 보겠다라는 생각은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험팀의 프로그램상 상법이 매년 보면 5회독을 반드시 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강의가 5회독입니다. 여러분이 복습하는 것이 5회독입니다. 합의 몇 회독? 10회독. 그러면 상법은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IQ가 몇이라고요? 89. 그래서 100점 제공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죠? 3개만 틀리자. 예, 저도 3개만 틀리자였습니다. 근데 3개 틀리니까 88점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다른 시험은 한 개당 2.5점이에요. 그러니까 3개 틀리면 몇 점이죠? 89라 계산이 안 되는데 몇 점이에요? 92.5? 네, 92.5일 거예요. 그 저는 92.5를 생각하고 3개 틀리자 그랬는데 듣던 학생이 88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2개로 맞추자. 그럼 왜 2개를 틀리느냐? 틀려야 합니다. 1번 틀려 달라는 문제를 억지로 맞으면 그 다음 후배들이 고생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내거든요. 2번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개. 그러면 92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득점을 위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 시간에 알리지 않습니다. 다 알면 나한테 안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강의 때 말씀드릴 거고요. 강의 때 중요한 것은 제 강의는 우리 그 학원에서 알려달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출제 경향에 최적화된 강의. 예, 더 말이 필요 없겠죠. 저 이거 문구 만드느라고 89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상법 최적화된 강의로 최고의 득점을 하고 그래서
그 고득점으로 합격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느 수험생이든 아까 뭐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회계사 강의, 세무사 강의, 법무사 강의 뭐 여기까지 많은 강의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내가 붙을까?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을까?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날까지도 불안해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다면 나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언제나 하면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우리 체험팀의 교수님들은 저는 좀 빼놓고 정말 완벽하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다 보셨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달변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 교수님들 나이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보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하면 된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상법에서 배웠습니다. 상법 조문 안에 333조 제3항에 하면 된다는 뜻이 있고 353조에도 하면 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법 전 안에는 격언이 많다. 그 격언만 외우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상법만 아는 남자 이상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진짜 진실한 기독교인은 못 되고요. 그냥 걸쳐 있는 기독교인인데 항상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서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갈 것입니다. 너무 주접을 많이 떨었죠?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그 위대한 체험팀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꽃다운 20대 20살 1살 때부터 조금 공부 좀 해보겠다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10년 동안 생고생하고 30살 정도 해가지고 겨우 그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한 10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합격하면서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면서 내가 다시는 공부 안 한다. 지긋지긋하다.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했었었는데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요즘 다시는 공부할 생각했는데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 주캐는 원래 변호사였으니까 이제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할 때는 약간 좀 그냥 가볍게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적당히 나눠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시험의 경향이 제가 공부할 때하고 지금 형법 경향이 완전히 달라요. 너무 달라져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약간 외계어 좀 하면 소송 비용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으로 무죄다 라는 게 책 딱 실려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강사도 이제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소송 비용액 무죄입니다 하고 넘어가.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좀 그런 식으로 커버가 됐어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소송 비용액 나왔으면 무죄래 라고 정답 맞추고 넘어갈 수 있었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한 번 더 할게요. 소송 비용액을 편취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 불능범으로 무죄이다.
제가 중간에 그 전에는 위험성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위험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 전처럼 해버리면 소송 비용이 나왔네? 무죄 나왔네? 맞았네? 답봤더니 틀렸어. 요즘 시험 스타일이 이래요. 중간에 이유나 법리를 바꿔버려요. 왜? 요즘 다 너무 공부를 잘해. 수험이 가해서 어떻게든 합격시킬 만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공부를 우리 학원 커리를 잘 따라와 주면은 점수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편차는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냥 판례의 결론만 알아도 답을 다 맞추게 숫자가 됐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지문도 겁나게 길게 뽑아버리고 중간 이유 싹 바꿔가지고 단순히 결론만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또 교재에 그 수많은 판례들이 실려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다 법리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책이 수천 페이지예요. 그러면 지금 시험 경향은 과거처럼 가볍게 결론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판례들하고 우리가 판례를 조금 정밀하게 분석해볼 판례들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 시간이 없겠죠. 그걸 하는 건 강사의 몫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럼 여러분 저는 기존에 실려있던 판례들 중에서 어떤 걸 조금 정밀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판례들은 좀 결론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제 감으로 이 판례 느낌이 있으니까 좀 분석해 볼까? 그랬으면 엉터리죠. 당연히 기출이 기본이에요. 당연히 우리 시험에 기출되었던 것들에 대한 판례의 정밀 분석은 당연하고 두 번째는 최근 시험 경향의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축복인지 불행인지 형법은 온갖 시험에서 다 나와요. 우리 법원직뿐만 아니라 뭐 검찰, 경찰을 2번씩 보고요. 검찰도 그 국가 7급 있죠. 그 다음에 뭐 군무원 5급, 7급, 9급의 해경 간부의 경찰 간부의 변호사의 법원행시까지 눈만 뜨고 나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혹시 잘 안 나왔던 새롭게 나왔던 판례가 있는지 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안 나왔었는데 좀 새롭게 나왔다라든지 보다 보면은 직렬이 달라도 비슷하게 강조가 되는 판례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판례들이 중요 판례들이죠. 최근에 들어와서 중요해진 판례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리하고 분석해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 아까쯤에 근데 여러분 결론은 시험장에서도 이제 문제를 풀 때 비슷하게는 풀어나가야 돼요. 소송 비용에 나왔으니까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강사가 혹시 이거는 법리를 꼬을 수도 있으니까 법리를 체크해 주세요 라고 했던 판례가 시험장에 순간적으로 스치고 딱 지나가면서 이유를 딱 한번 봐주고 이유도 문제없네 맞구나. 이거는 별로 강사가 말 안 했던 판례네. 답만 보자. 결론 보자. 맞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커리가 우리 이제 뭐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만 기본 강의가 있고 기출 분석이 있고 마무리 넘어가요. 그럼 마무리 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초 컷이야. 소송 비용이 나왔네요. 위험성 있는 문제 확인하시고 결론 무죄입니다. 이렇게 1초 컷하고 넘어가야 돼요. 마무리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기본 강의 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고민해 보면은 내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기 싫어. 그냥 적당히 그냥 결론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결론 보고 넘어갈래. 또 판례 길어. 이해해 봐야 돼. 귀찮아. 그냥 결론 보고 넘어갈래. 이렇게 해서 기본 커리를 보내버리시면 남는 게 진짜 1도 없어요. 힘들지만 기본 커리 때 저하고 어려운 판례니까 한번 잘 이해해보고 분석해 봅시다. 라고 나름의 이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서 넘어간 친구랑 그냥 이해하기 싫으니까 결론 보고 넘어가야지 했던 친구가 2순, 3순 들어가면 그때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2순 들어갈 때 힘들지만 그 기본 커리를 거친 친구들은 2순 때 머릿속에 남아있어. 맞다. 이거 뭐 있었다. 맞아. 근데 그냥 외우고 넘어간 친구들 2순 들어가도 똑같아. 그래서 기본 커리 때 기본 개념, 원리, 법리, 시간 여유가 조금 있을 때니까 그때는 그런 거 중심으로 너무 많은 판례를 한 번 해보겠다 라는 생각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탄탄히 가지시고 그 다음에 속도가 딱 붙으면 2순 때부터 기출분석 들어가면서
마무리 때 많은 판례들을 결론만 탁탁 내줘도 그게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법리 속에서 판례가 좀 분류가 돼야죠. 판례가 분류가 되면서 아 맞아 이 원리가 있으니까 이 판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단계가 오면은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현장에서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 힘을 좀 길러놔야 돼. 그냥 그림 맞추기 식으로 내가 봤던 게 나오면은 자신있게 풀고 안 본 게 나오면은 뭐지? 라는 거는 시험장에서 절대 고득점이 안 돼요. 분명히 시험장에서 한 5%에서 10%는 낯선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낯선 지문을 내가 풀어낼 줄 알아야 돼. 내가 세워놓은 토대 위에서. 따라서 그 연습을 저랑 꼭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뭐 그런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형법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제 각오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재작년에 우리 체험팀하고 연락을 받고 학원에 딱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 이제 공부할 때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공부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공부를 하는 이 시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시험 경향도 그렇고 제가 할 게 좀 보였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강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지금 좀 겸업이 될까?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건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때부터 신권을 안 받았습니다. 신권을 안 받고 하고 있는 것들만 좀 마무리를 하면서 작년 이제 상반기 때까지 해서 대부분의 일들을 좀 마무리했고요. 지금은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주변에서 야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땄는데 야 그거 다 없고 너 그렇게 갔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내가 물러날 곳이 없어야 저도 목숨 걸고 준비하겠죠.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1년의 시간이 군대 간 친구가 술 먹재요. 뭐 친구 해외 유학 간대. 뭐 이민도 간대요. 우리 엄마 아빠 생신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칠순이에요. 다 나중 문제죠. 다 나중 문제야. 나한테 내 1년 생활의 1순위는 학원의 일정이고 학원의 컬이에요. 뭐 할아버지 애순잔치 연락 한 통 드리면 되죠. 할아버지 제가 상황이 이러해서 오늘 학원 수업을 빠지면 그게 그냥 3시간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8과목, 특히 법원직은 이 8과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3시간 빵꾸가 나버리면 그게 계속 빵꾸가 나가지고 다음 시간 계속 밀리고 일주일이 어그러져요. 그럼 그게 쌓이고. 근데 모든 거는 다 사소한 문제고 우리 학원의 일정과 학원의 커리가 가장 1순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1년을 저희랑 좀 보내주신다면 저희 교수진도 모든 걸 쏟아붓고 여러분들도 모든 걸 쏟아부을 때 가끔 인간들은 전혀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팀은 1등이기 때문에 1등자를 유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압도적 1등. 뭐 당연히 100%는 뭐 말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합격생의 90% 이상은 만들어내겠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각오로 내년에 올해 7월 혹은 뭐 6월 이때 합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